안녕하세요. 소망마음 여행의 가이드 소망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상담 두 번째 파트인 관계 치유 여행에서 활용할 회복 탄력성 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내드리는 척도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심리적 어려움을 다양한 방면에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부터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망마음여행 심리상담은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 상담 진행 과정에서는 1회기에 파트별 목표에 해당하는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내담자 자신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자기 이해와 수용 과정을 거쳐 다음 회기에 구체적으로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실천 과정으로 VR을 이용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여러 가지 탐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 파트인 나를 찾는 여행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을 거친 여행자에게, 두 번째 파트 관계치유 여행 과정에서는 여행자가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재반 문제를 점검하고 상호 간의 원만한 화합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인 인간관계 능력이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소망마음 여행 두 번째 파트 관계치유 여행 목적에 부합하는 회복 탄력성 검사를 실시하고 상담 과정에서 동행자분들이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 탄력성은 미국의 발달 심리학자 에미 워너와 그의 동료 루스 스미스가 진행한 40년 장기 추적 연구 결과로 알려진 심리학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1955년에 출생한 505명을 대상으로 40년 동안 이루어졌으며 유년기의 가난과 유전적 건강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삶의 역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과 성공적 성인이 되는데 필요한 보호적 요소들을 분석했습니다. 워너와 스미스는 505명 중 72명에게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요인을 기질적 특성과 양육 환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회복 탄력성이 선천적이면서 동시에 양육 환경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특성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후 신경과학 분야의 발달과 함께 워너와 스미스가 제시하는 양육 환경 외에도 회복 탄력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회복 탄력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생겨났으며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면서 뇌파 실험 등을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을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또 회복 탄력성은 타고난 것이라기보다 후천적으로 길러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소개된 회복 탄력성 지수 문항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었으며 레이비치와 사태가 2002년 개발한 문항을 임시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반인을 위한 회복 탄력성 지수 개발에 의무감을 느끼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60세 이상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2,000명 이상의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반복하고 통계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53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한국형 회복 탄력성 지수인 KRQ-53을 완성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용 27문항인 YKRQ-27도 개발하였습니다. 김주환 교수는 회복 탄력성의 감정과 충동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자기조절 능력과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습관인 긍정, 3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된다고 보았으며 각각의 하위 개념으로 3가지 하위 요소를 지녀 모두 9가지 요소로 구성하였습니다.
회복 탄력성 검사는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수치의 검사 도구로서 개인의 회복 탄력성 향상 정도를 측정하고 살펴봄으로써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연구 과정에서 건강한 인간관계는 사랑과 존중이라는 두 축에 의해 유지되며 관계 속에서 사랑과 존중을 실현해낼 수 있는 것이 소통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소통 능력의 향상은 긍정적 정서 함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소통 능력의 기본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의 핵심 요인이 인간관계에 있으므로 소망마음 여행, 관계치유 여행 역시 여행자를 둘러싼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 탄력성 검사를 실시하고 점검함으로써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동행자분들이 잘 안내해 주시고 상담 시 소통과 수용의 창구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회복 탄력성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의 검사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데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 마지막 세 번째 긍정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구성 요소에서 다시 하위 구성 요소가 각각 세 가지로 나뉘어져 총 9가지의 하위 구성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회복 탄력성 검사 해석 안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한국형 회복 탄력성 검사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 탄력성 검사는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행자는 검사 시 각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부분의 점수를 기록하면 됩니다. 검사가 완료되면 검사지에 자동 합계 값이 산출되어 계산되게 됩니다. 이후 채점 과정에서 53개 문항 중 29개 문항은 체크한 점수대로 산출되나 나머지 24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6에서 자신의 점수를 빼고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점이라고 기록하였으면 산출된 값은 5점으로 표시되며 5점이라고 기록하였으면 산출된 값은 1점으로 표시됩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는 자동값으로 산출되므로 채점 오류에 대한 부담감을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회복 탄력성 검사를 통해 채점된 전체 지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수는 회복 탄력성의 세 가지 구성 요소인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그리고 긍정성을 합산한 값으로 우리나라 평균 점수는 195점으로 이에 해당된다면 보통 평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전체 지수가 200점 이상에 해당된다면 일단은 안심할 수 있는 상태이며 전체 지수 220점이 넘으면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일상에서 웬만한 사건과 상황에 처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며 오히려 역경의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212점 이상부터는 상위 20%에 해당되므로 검사 결과 평균 점수를 넘는다면 여행자의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부분에서 전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나누고 인식함으로써 긍정적 정서를 더 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복 탄력성 전체 지수가 평균보다 낮은 190점 이하라면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며 전체 지수가 180점 이하라면 일상의 사소한 일이나 부정적인 사건에도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약한 상태로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다시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지수가 170점 이하에 해당된다면 깨지기 쉬운 유리알 같은 상태로 작은 불행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는 스스로 치유하고 해결해 나가기 어려우며 하루하루가 고되고 감당하기 힘든 나날의 연속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평균 점수 미만에 해당된다면 전체 지수뿐만 아니라 이를 구성하는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나누므로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수용과 더불어 자신의 긍정적 측면 또한 인식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토대로 코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 정서를 함양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오. 관계치유여행 상담 진행 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개입을 통해 여행자가 자신의 긍정성을 회복하고 습관화하여 건강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복 탄력성의 3가지 구성요소와 각각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하위 요인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은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자기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을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행자분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검사 문항은 1번부터 18번까지이며 자기조절 능력을 구성하고 근간이 되는 하위 요인은 3가지로 첫 번째 감정조절력은 1번부터 6번 문항까지, 두 번째 충동통제력은 7번부터 12번 문항까지이며 세 번째 원인 분석력은 13번부터 18번 문항까지의 합을 말합니다. 자기조절 능력의 하위 요인 3가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의 근간이 되는 3가지 중 첫 번째 감정조절력은 스스로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 감정과 건강한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감정조절력이 높으면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찾고 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동통제력은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며 충동통제력이 높은 경우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분석력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원인 분석력이 높은 경우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여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정확히 진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행자의 자기조절 능력 중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고 나눔으로 취약한 부분을 찾고 위축되기보다 자신의 강점을 토대로 이를 보완하고 긍정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기조절 능력 점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조절 능력은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 분석력이 합산된 점수로 성인 평균 점수는 63.5점입니다. 여행자 점수가 75점 이상이라면 자기조절 능력이 아주 높은 상위 7%에 해당됨으로써 여행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이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자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면 자기조절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점수가 63점 이하라며 평균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에 해당되므로 자기조절 능력 하위 요인인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 분석력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나누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자 점수가 55점 이하에 해당된다면 하위 20%로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여행자의 자기조절 능력 중 취약한 부분을 찾고 자신의 긍정성을 중점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수에서 혹시 무엇보다 자기조절력의 하위 구성 요인인 감정조절력, 충동통제력, 원인 분석력이 균형이 잡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균형을 잡아 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여행자가 인식하고 행동화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빠르게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지닌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대인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 또한 향상될 수 있음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검사를 통해 여행자의 대인관계력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을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대인관계 능력 검사 문항은 19번부터 36번까지이며 대인관계 능력을 구성하고 근간이 되는 하위 요인은 3가지로 첫 번째 소통 능력은 19번부터 24번 문항까지, 두 번째 공감 능력은 25번부터 30번 문항까지이며 세 번째 자아 확장력은 31번부터 36번 문항까지의 합을 말합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 요인 3가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의 근간이 되는 3가지 중 첫 번째 소통 능력은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소통 능력의 기본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 소통 능력이 좋은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 잘 경청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두려워 피하기보다 조율해 나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임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여행자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상담 시 여행자의 경험을 함께함으로써 소통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잘 이해하고 파악하여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공감은 나의 감정을 솔직히 전달하고 상대의 감정 또한 잘 헤아려 서로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감정은 물론 자신의 감정 또한 잘 헤아리는 과정이 중요함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아 확장력은 자기 자신이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외로운 사람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지지를 받고 내면의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때 심리적 안정과 자아가 확장될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시고 대인관계 능력이 회복 탄력성의 중요한 핵심이자 기초가 됨을 인지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대인관계 능력 점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이 합산된 점수로 성인 평균 점수는 67.8점입니다. 여행자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면 대인관계 및 사회성이 아주 뛰어난 상위 6%에 해당됨으로써 여행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이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자 점수가 74점 이상이라면 자기조절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점수가 67점 이하라면 균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에 해당되므로 대인관계 능력 하위 요인인 소통 능력, 공감 능력, 자아 확장력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나누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자 점수가 62점 이하에 해당된다면 하위 20%로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여행자의 대인관계 능력 중 취약한 부분을 찾고 자신의 긍정성을 중점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을 구성하는 세 번째 긍정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성은 회복 탄력성의 핵심이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조절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긍정성은 단순히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긍정적 측면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이를 토대로 일상에서 자신의 강점을 사용함으로써
긍정성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음을 여행자에게 강조하고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긍정성 검사 문항은 37번부터 53번까지이며 긍정성을 구성하고 근간이 되는 하위 요인은 세 가지로 첫 번째 자아낙관성은 37번부터 42번 문항까지, 두 번째 생활만족도는 43번부터 47번 문항까지이며 세 번째 감사하기는 48번부터 53번 문항까지의 합을 말합니다. 긍정성의 하위 요인 세 가지를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성의 근간이 되는 세 가지 중 첫 번째 자아낙관성은 현재의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여행자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이를 토대로 현재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음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만족도는 일상에서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성취와 보람을 느끼는 정도를 말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상태이거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생활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무기력한 상태에 놓일 수 있으므로 여행자가 자신의 생활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자신의 단점보다 강점에 집중하여 사고하는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긍정성을 습관화하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습은 VR을 통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실행하고 훈련함으로써 긍정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기는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태도로서 긍정적 정서 향상 훈련의 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효과성은 많은 연구와 매체를 통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여행자가 자신의 삶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작지만 일상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이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실행해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성 점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의 하위 요인이 합산된 점수로 성인 평균 점수는 63.4점입니다. 여행자 점수가 75점 이상이라면 상당히 긍정성이 높은 편이며 상위 6%에 해당되므로 여행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고 이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자 점수가 75점 이상이라면 자기조절 능력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에 해당됩니다. 점수가 63점 이하라며 평균에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경계에 해당되므로 긍정성 하위 요인인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나누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행자 점수가 56점 이하에 해당된다면 하위 20%로 긍정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여행자의 긍정성 중 취약한 부분을 찾고 자신의 긍정성을 중점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면 됩니다. 소망마음여행 관계치유여행 상담 과정에서 여행자에게 회복탄력성 검사를 통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거쳐 회복탄력성은 언제든 변화 가능하며 노력에 따라 향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시도를 실행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복탄력성 전체 지수뿐만 아니라 세 가지 구성 요인과 이에 따른 각각의 하위 요인 9가지 모두를 점검하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각의 요인들이 균형을 맞춰가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소망마음여행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현실 공간에서 함께 훈련해 나가고자 함을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인정하고 이해함으로써 타인을 이해하고 잘 지낼 수 있으며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긍정성을 습관화하는 사고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마음여행 두 번째 파트인 관계치유여행에서 실시하는 회복탄력성 검사와 해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자료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